가볼게요. 자, 지금 일단 프린트를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면서 경기 변동은 140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가 우리가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0번하고 11번 남았죠. 그래서 이제 10번은 경기 변동에 대한 부동산 경기고, 그다음에 11번은 거미집 이론이 나옵니다. 근데 거미집 이론은 제가 요 계산 문제도 아닙니다. 요 문제를 아주 박살을 내버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금 11번 보고 계셔요? 수렴한 발산형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만 계속 냅니다. 얘네들이. 그죠? 그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한 5년 동안 수탄수 공탄발만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그냥 야 강의가 업그레이드가 돼. 업그레이드 돼서 자체가 이제 프린트 가시면 11번이 이제 그 25회 때 나왔고 작년에 또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작년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 프린트로 간략하게 갈게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테마 3으로 가보세요. 테마 3으로 가시면은 자, 부동산 경기 변동 테마 3 찾으셨어요? 어머, 프린트 보니까 그냥 야 마음이 편해져. 별로 안 편해져요? 알겠습니다. 밑에 가시면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게 있나요?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데 들어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에요. 그럼 일반 경기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이렇게 볼게요. 이 칠판 주기는 그냥 부동산입니까? 일반 제화입니까? 얘와 틀리죠, 그지? 그럼 얘가 만약에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일반 경기가 얘가 호황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늘리겠죠. 근데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적게 걸려, 오래 걸려. 회복이 굉장히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정책을 쓰면 확 냉각되기가 쉽죠. 그럼 정점에 도달하는 차가 나죠? 그럼 일반적이란 말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앞섭니까? 뒤집니까? 뒤지는 게 깨끗딱 뒤진다는 거예요? 늦춰진다는 거예요? 늦춰지죠. 건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따라 타성 기간 무슨 뜻이냐? 이 타자가 게으를 타자야. 그럼 그냥이야 좀 게으른 사람 늦게 일어나. 정말 그럼 타성 기간은 건축하는데 1, 2년 정도 좀 늦춰질 수 있죠? 얘보다 정점에 도달한 차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스타트 거기 보고 이게 주기가 짧어 일반 경기보다 길어. 2배 정도 길죠, 그죠? 그럼 주기가 짧다, 길다. 그러면 정점이 높죠? 덧점이 낮죠? 정점과 저점 사이를 진폭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진폭. 그럼 진폭이 작아요? 진폭이 커요? 크죠? 그런가요? 그럼 정점이 낮다, 정점이 높다. 저점은요? 깊다. 골짜기가 깊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낮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타성기간 때문에.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강역적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자, 무슨 뜻이냐. 자, 반드시다, 일반적이다. 일반적. 자, 지금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 말고 노무현 정권 때 그냥입니까? 강남이 집값이 올라갔습니까? 자, 그러면 올라가면서 서울값이 올라가죠. 수도권에 투기 바람이 일어나면서 전국 투기 바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전국에 동시에 생겼어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이에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어떻게 된다고?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생각해봐. 지역마다 같겠어? 다르겠어? 지금 지방이 안 좋잖아. 그럼 도시마다 달라? 지역마다 달라? 같다, 다르다. 유형마다 다르지. 당연히 상식이지. 그 다음에 순환구면이 그러면 명백해, 불명백해. 불명백하고 불규칙적이죠?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그럼 반드시 후행할까요? 선행할 수도 있을까요? 선행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불분명이고 불명확한다는 거죠. 이렇게 쓰리블이 들어가요. 앞에다.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회복이 빨라, 회복이 느려. 느리죠. 회복이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맞히시냐. 여러분 등산하실 때 꼭대기가 정상이잖아. 그러면 정상까지가 올라가는 데가 빨라, 좀 느려. 내려가는 게 빠르지. 그럼 우측으로 경사가 졌네? 그럼 우경사 그냥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타성기간이 짧아, 길어. 일반 경기보다 뒤진다는 게 깨끗하게 뒤진다는 거야? 늦춰진다는 거야? 민감하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공급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금융기관을 얘기해 볼게요. 은행은 이자를 먹어요. 그러면 자원배분으로서 더 이윤이 높은 쪽으로 이자를 흘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 상고금융 경기가 있어요. 상고금융 경기.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돈의 흐름을 봐요. 그럼 일반 경기가 좋으면 그냥입니까? 이 칠판지역의 생산을 늘립니까? 그냥이야 공장 만들어. 상가를 얻네. 그럼 얘와 얘가 동시에 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어든다.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 그 금리가 높아지니까 돈의 흐름이 상고금융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통 주택은 고리예요? 좀 저리예요? 안 빌려주려고 하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일반 경기와 상고금융은 프린트 봐봐. 그냥이야 동시순환이야. 동시순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봐봐. 일반 경기가 안 좋아. 그럼 공장 만들어 안 만들어? 돈 안 빌리네? 그럼 금리가 낮아지죠? 그럼 그냥이야 주거용한테 다시 전화해서 빌려줘야 돼. 미안해 내가 빌려줄게 얘 일로 와라. 일로 가겠지. 그럼 위축되겠지. 그럼 주거용과 일반경은 프린트 봐봐. 주거용은 그냥이야 역순환이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이 주거용과 상고금융을 특히 주거용이 거의 대부분인데 가중평균하면서 얘와 얘가 일치해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순환적이라는 거죠. 반드시예요? 일반적이에요. 자,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경기 꿈틀꿈틀하게 전에 투자하는 게 좋죠? 전순환이 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 부동산은 그냥 한다, 순환을 한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제가 이쁘게 각 군별별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이걸 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과거의 사례 가격과 금리 공가라는 걸 내요. 그죠? 근데 금리는 이제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강의를 했지만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부동산도 그냥이다 순환을 한다. 하죠. 그럼 우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다시 내려가요. 꼭대기점이 무슨 점이야? 정점. 바닥점이 저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평균 경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고 경기가 나쁘죠. 4개의 국면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은 것을 호황이라고 하죠. 호황. 호황을 상향시장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따라가죠. 그럼 상향 다음엔 뭐가 와요? 후퇴가 와요. 입을 벌고. 뭐가 온다고요? 후퇴. 그죠? 내년에 또 오겠어요. 자, 여기가 하향이 되죠. 하향이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상향대 뭐, 하향 와요? 내년에 또 봐요. 자, 뭐가 와요? 후퇴가 오죠. 하향된 저점을 찍죠? 온다, 회복이 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따라가는 지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에 3대 측정 지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 시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3기억. 자, 건축의 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건축의 양은 건축에 대한 이제 우리 생산량이니까 수요입니까? 공급 지표입니까? 그럼 공급이 늘어나야 되죠? 거래량은 소비량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죠? 수요 지표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안 올라줘야 돼요? 올라줘야 돼요? 올라주죠. 가격도 하나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3대 지표가 중요한 거죠. 이해하십니까?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확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확장. 이건 확장이에요? 수축이에요? 수축. 그 먼저 물어보는 게 중시 현상을 물어봐요. 자, 가격이 오르면 매도자가 팔아요? 거래를 미뤄요? 미루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는 다 올라갔으면서 거래를 미루니까 매수자가 땡기려고 하죠? 매도자가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쪽 위주로 가야겠죠.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입니까? 매수자가 안 삽니까? 안 사죠. 맞습니까? 그럼 자, 그냥입니까? 지금 어떻을까? 매도자는 자꾸 팔려고 하죠? 기다리는 사람 위주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지금 시장이 누구 시장인지 잘 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지금 제가 제일 지금 관심 있는 게 이 둔촌 주공 5단지도 있지만 저쪽에 잠실 5단지가 있죠. 음마아파트. 아세요? 그냥입니까? 떨어졌었습니까? 다시 지금 반등하는 추세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누구 중시냐를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누구 중시고 내려가면은 매수자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 여기는 그냥요 다 올라가. 여기는 내가 자 봐봐 글씨를 잡아. 매도는 떨어져 매도는 올라가. 매수는 예술이야. 확장은 수축은 회복은 후퇴는 놀라지도 않아. 자 호황은 자 그다음에 이걸 불황이라고 하죠. 불황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회복과 후퇴는 그냥입니까? 반전됩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넘어가니까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죠. 그런가요? 얘는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반대 지표가 나와요. 반대 지표. 금리는 아직 안 나왔는데 금리까지 넣어봤어요. 자, 그럼 반대 지표라는 것은 자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금리라는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자 생각해 봐요. 자, 상향시장은 그냥요 거래가 잘 돼요. 그럼 돈 빌리기가 쉽죠. 그럼 금리가 오히려 낮습니다. 부동산은요. 그럼 금리가 높다, 금리가 오히려 낮다. 자, 하향시장은 어떻게 돈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시장에 나오진 않잖아요. 금리가 높다는 거죠.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금리는 아직까지 안 나왔고, 자, 사무실이 비어있는 게 공실률이고요. 집이 비어있는 게 공가율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내놓기만 하면 팔리죠? 공실 공가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여기는요,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제가 감정평가를 강의하는데, 자, 지금 이게 과거의 사례 가격입니다. 과거의 사례 가격이에요. 거래 사례 가격이죠. 20억으로 거래가 됐어요. 그럼 평가사가 대상 물건을 현재 시점에 봤을 때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계속 올라갑니까? 그럼 이전 가격이 무슨 가가 되죠? 하한가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잘 나옵니다. 과거의 사례 가격. 사례 가격이 상한가, 하한가. 하한가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니까 이전 가격이 무슨 가? 상한가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같이 움직인 걸 내겠어요? 지금 반대로 움직임을 내겠어요? 반대 움직임을 낸다는 거죠. 그럼 절 보세요.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건축량이 늘어납니까? 거래량도, 공실률도. 늘어나긴 개뿔이 늘어나야지 떨어져야 공실률은요. 그 시험에 공실률 나와요. 그냥이야 반대인 걸 물어봐. 반대인 걸 물어봐요. 아시겠죠?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반대. 그럼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건축량이 늘어납니까? 거래량도요. 가격도요. 근데 공실은요. 내려가는 거죠. 공실은 반대입니다. 금리도요. 내려가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가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자, 매수시장은 그냥입니까? 건축량도 줄어듭니까? 거래량도, 가격도, 공실률은요. 올라간다는 거죠. 공가도 높아지고 금리도 높고 과거는 상한가가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이 움직임을 내겠어요? 반대로 움직임을 내겠어요? 반대로 움직임을 내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막 이러고 집에 가면 되는데 시험장 가서 이러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막 이러니까 장애인은 저쪽으로 가세요. 자, 그래서 갈게요. 그거는 정점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저점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정점은 뭐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후퇴죠. 그죠? 그럼 상향도 투자에 적기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점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나요?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지목해서 그렇지만 잠실 5단지가 올라간 이유가 그 얼마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회복한다고 자체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정점에 투자하는 게 나아, 저점에. 저점도 놓치면 회복도 투자에 적기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보면 그냥이야 저점을 찍을 수도 있어. 그래도 그냥이야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점을 찍고 투자하면 그냥입니까? 투자를 잘했죠? 그럼 그냥이요 그걸 회상해. 그럼 나한테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후하다. 그래서 회상, 후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면은 지금 박스가 하나 있어요? 상향시장은 그냥이야, 회복시장은 올라가. 누구 중시죠? 매도인이죠. 지금 보고 있어? 근데 과거 사례 가격, 금리, 공가는 그냥이야 내려가. 내려간다는 거죠. 지금 이 박스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오케이? 자, 하향과 후퇴는 내려가죠. 누구 중시죠? 근데 과거 사례 가격과 금리, 공가율은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안정시장. 안정시장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투자를 지금 작년에도 한 게 시장 상황이 작년에 제가 이제 작년에 투자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언제 시기였냐면 작년에 중개업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작년에 8월달, 9월달인가? 그거 엄청나게 올라. 중개업 하시네, 그죠? 안 해? 그래서 그때 당시 엄청 호가가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호가 막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라고 들어보셨죠? 리모델링 쪽에 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역세권에 투자했습니다. 그럼 역세권에 소형 아파트는 잘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가격이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맞나요? 그럼 만약에 얘가 지금 2억이라면 지금도 2억이죠?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불황이 강합니까? 강하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여러 가지 경기를 예측해요.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생길 것이다. 그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시장이라는 자체는 어떤 국면이 아니라 불황이 강한 시장을 얘기하죠. 맞나요? 그러면 그냥 있어요. 가격이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가벼운 상승을 하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우리가 서울의 경기가 안 좋더라도 명동이나 종로, 강남 가면 그냥입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까? 그게 안정시장이에요. 그냥이다 불황이 강하다. 강한 시장이죠. 프린트 보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시장이에요. 호황이 좀 약하죠. 자, 가격은 안정, 가벼운 상승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과거의 사례가격은 신뢰합니다. 그냥이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야. 그럼 평가사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2억이면 예전도 2억이죠.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평가하기에.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 도심지 점포라는 게 있나? 경기 순환 국면이야? 순환 분류는 아니야. 아니죠. 어디든지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럼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올라갈 땐 또 올라가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인데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은 전페이지로 가시면은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 변동의 유형. 찾으셨나요? 경기 변동 유형. 자, 그럼 경기 변동 유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부동산 경기도 그냥요, 순환을 해요. 순하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이에요. 경기 변동의 유형.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순계추무라고 암기하라고 하는데, 순계추무, 추무. 자, 경기, 부동산 그냥입니까? 회상 후와 순환을 합니까? 순환을 하죠. 계속적,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90%예요. 그래서 따라보세요. 회상 후하. 회상 후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회복 다음엔 뭐가 오죠? 상향. 상향 다음엔 뭐가 와요? 왜 하향이라고 하지? 후퇴죠, 그죠? 여기가 이제 하향이라는 거죠. 다시 순환을 하죠, 그죠? 맞나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순환적입니까? 순환적이에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상향에 이렇게 가서 여기 정점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정점을 찍은 다음에 5월에 후퇴하기 시작한대요. 이건 계절입니까? 순환입니까? 순환이에요. 정점이 들어가면 순환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 지금 어떨까? 다시 회복이 온다면 하향에서 회복의 저점을 찍을 수 있죠.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이야 저점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계절이다, 순환이다. 근데 계절적이라는 건 뭐냐면 1년 단위로 와요. 1년 단위로.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게 12월 달은 다른 달보다 안 추워요? 추워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계절적 특성이 있죠. 다른 달보다 건축 허가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건 그냥요 계절적이에요. 계절적이라는 거죠. 맞나요? 추세적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경제 성장이 계속 간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나오는데 이건 잘 안 나옵니다. 무작위적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 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작위적, 무작위적, 무작위적 찾으셨어요? 이거 예견해요? 예기치 못해요. 예기치 못한 상태죠. 그죠? 그래서 예기치 못해서 일시적, 우발적, 자연재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연재해.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제일 무섭죠. 자, 지금 여기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그러면 혜택을 받는 사람만 있어요?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측했어요? 예측을 못했어요? 못했는 게 무작위적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어떻을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일시적 우발적 요인이 예전에 여러분 일본의 버블 현상이 나타나서 가격이 빠졌죠. 그것도 예측합니까? 못했습니까? 못하는 게 불규칙 무작위적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보세요. 예견한다, 예기치 못한다. 계절은 예견하지 못하여 예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봄 다음에 뭐가 와요? 여름 다음에.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린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이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라는 게 있죠? 자, 지진은 예측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건축 활동하는 애들은 지진이 나길 좀 원해요. 너무 많이 나면 지도 뒤지니까 조금만 지진 나도 재건축하겠죠. 그럼 건축 활동이 활발해서 지네들 먹고 살거든요. 근데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봐봐. 아까 순환적에서 만약에 5월에 정점을 찍고 저점에 대해서 5월에 이 저점에 대해서 자, 정점에 5월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한다. 자, 이거는 계절입니까? 순환입니까? 순환이에요. 얘기해봐요. 12월 달은 다른 달보다 안 추워요? 추워요. 건축 허량이 줄어들었죠? 그럼 이건 순환입니까? 계절입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봄과 가을은 그냥입니까? 이사를 많이 합니까? 거리가 활발하겠죠. 여름과 겨울은 뜸하죠. 대학교에 그냥이야 방학이 있어. 무슨 방학과 무슨 방학이 있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지. 어떤 학교 갔더니 봄방학이 있다는 거야. 대학교 안 내는 거 티내고 있어, 그지? 그럼 겨울방학, 여름방학 동안 그냥이야 공실이 생길 수도 있어. 이게 계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오는 계절적은 계절 찍고 경기순환은 땀새 정점, 저점. 그럼 5월을 정점을 찍고 후퇴한다는 건 계절이야, 순환이야? 순환, 무작위적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쉽게 냈어요.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 맞죠? 자, 1번을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지역마다 틀리죠? 그러면 그 유형과 지역의 동시에 같은 국면을 진행한다는 건 틀렸죠? 자, 유형과 지역의 동시에 같은 국면을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자, 여러분들 도시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자, 이번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던 문제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이죠. 그때도 그냥입니까? 정책을 많이 썼습니까? 8.3의 정책이라는 걸 썼거든요. 근데 그 정책을 썼더니 외부 충격의 주택 경기가 어땠어요? 하강했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뭐죠? 무작위적 변동이죠. 얘기 좀 해봐요. 자, 후퇴시장 짝짝이 내려갔죠.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매도에서 매수자로 바뀌는 거죠. 그런가? 방학 동안에 원룸의 공실이 늘어난다는 것은 계절적이라는 거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죠? 기준이 됐었거든요. 경제주택이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죠. 그럼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148페이지로 가보세요. 148페이지로 가시면 거미집이라는 게 있어요. 148 거미집 이론 찾으셨습니까? 자, 얘는 이론이 안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게 있죠.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신 다음에 이론은 이제 갈 텐데 개미야, 거미야. 거미죠. 곤충도 나와 학교론에. 자, 그럼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거미집 모형이에요. 거미집 모형. 자, HK라는 학자가 이제 농업경제학자였습니다. 1900년 초반에.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 가격파동이 나타납니다. 가격파동. 자, 그럼 가격이 폭등과 폭락한다는 것은 시장이 안전해서 그래요? 좀 불안전해서 그래요? 우리가 마늘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얘가 이제 경제학자다 보니까 우리가 나가서 봤어요. 그럼 수요와 공급의 시차를 본 거죠. 수요와 공급. 자, 그러면 시간적 차가 보는데요. 자, 수요자들은 마늘 가격 보고 바로 살 수 있죠. 아, 얘기 좀 해봐. 마늘 가격 뭐 좀 비싸면 조금만 사면 되고 좀 어떨까? 자체적으로 싸면 좀 많이 살 수 있잖아. 그렇죠? 아니 마늘 가격 막 다 물어본다는 아줌마한테 내년에 올게요. 이러고 죽여보려고 하잖아, 그지? 그럼 수요는 그냥이야, 즉각이야, 즉각. 그럼 가격에 대해서 즉각 반응한다는 거죠. 기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탄력적이에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마늘이라는 거를 가격이 올라가면 마늘 심는 농부는요, 마늘이 그냥입니까? 심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늘 가격 오르는 거 보고 바로 심어요? 내년에 내다 팔아요? 갑자기만 심었다? 다 심었다?
그죠? 그럼 웅통 마늘 나오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겠죠. 맞아요? 그럼 가격 하락한 거 보고 마늘, 갑돌이와 일당들은 마늘 심는다, 안 심는다? 다음 해가 궁금하죠? 그냥이야 가격이 폭등해. 갑돌이만 안 심었어? 다 안 심었어. 그럼 그냥이야 마늘 또 심어. 밤새겠다, 야. 그럼 공급은 그냥이요 시차가 있어요. 시간적 갭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즉각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기간 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농산물이에요. 자, 공산품 하면 될까요? 공산품 하면 안 될까요? 안 되죠. 공산품은 자, 따라서 공장에서 생산, 칠판 중에는 바로바로 생산이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역사를 얘기한다면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옛날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학에서 안 나오는 게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폐쇄 경제였어요. 개방 경제다, 폐쇄 경제다. 그 마늘이 없으면 수입 못 하죠. 근데 지금 폐쇄 경제예요, 개방 경제예요. 수입해 오면 되거든요. 얘가 한물 간 겁니다. 근데 부동산학이 접목이 되는 것은 부동산은 바로바로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외국 주택을 수입할 수 없죠. 그래서 부동산에 접목되어 있는 더럽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입니까? 공급이 잘 안 됩니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래서 단기, 장기 아시죠? 그럼 단기와 장기 중에서 단기는 공급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수요만 증가하고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폭등을 합니까? 그럼 단기적으로 가격이 또 왜곡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장기에 가서는요. 자, 이 공급자가 장기를 예측해요? 예측하지를 못해요. 예측한다면은 가격이 다시 또 어떻습니까? 폭등폭락이 안 되겠죠. 예측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 가정합니다. 예측을 못하고 그냥 지켜서 그냥 마늘 심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냥요, 공급 물량이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또 폭락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거미를 키운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거미집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으니까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중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급이 돼서 그래요?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이 더 공급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공급이 더 유리하게 되면은 가격이 불안전해지거든요. 그럼 수요가 유리하지만 수요명으로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수탄이라는 게 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발산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수렴형이라고 그랬어요. 안으로 들어오죠. 안정적으로 가요. 요것만 이제 그래프 그릴게요. 그럼 가격과 양인데 어떻습니까? 자, 공급이 있고 수요가 좀 탄력적이에요. 그럼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안전해진다, 불안전해진다. 불안전해지죠. 그러니까 마늘 가격이 100원이 아니라 자 보세요.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공급이 돼요? 안 돼요? 그럼 가격이 폭등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갑돌이만 심어요? 다 심어요. 다시 또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또 초과수가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요 모양으로 그냥입니까? 계속 반복을 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면 정태예요? 동태예요? 움직인다는 게. 그러니까 동태는 명태를 올린 게 아니라 동태는 계속 움직이는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 갔다 끝납니까? 그 과정이 있습니까?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정태적이다, 동태적이다? 동태적 분석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수요가 탄력적인 것은 그냥입니까? 수렴형으로 갑니까? 근데 공급이 탄력성이면 발산형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보다 공급이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렴형이다, 발산형이다. 그럼 안으로 들어와요, 밖으로 나가요. 그럼 불안정제 쪽에 가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순환형은 그냥요, 두 탄력성이 같아요. 같은 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수탄하고 공탄이 같다. 자, 그럼 굳이 암기할 게 없이 이건 무슨 형이죠? 순환형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맹맹맹맹 돈다는 거죠. 그런가요? 제가 아까 탄력성과 기울기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탄수화물 처먹이면 벌써 다 까먹었어? 옆으로 퍼지지. 비타민을 처먹이면 키가 커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는 자 생각해 보세요.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요 더 완만해요. 그냥요 키가 작아요. 기울기가 작다는 거죠. 그럼 기울기는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예요. 절대값을 씌우라는 것은 마이너스 0점을 플러스 0점을 고치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기울기는 같다, 반대다. 반대예요. 그럼 요건 수기가 더 크겠죠? 공기보다. 그런가?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순환형은 암기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같으니까. 굳이 얘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같으면 무조건 순환형을 찍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따라보세요. 수탄수. 그러면 수요의 가격타를 쓸 때 무슨 형? 따라서 공탄발. 수탄이니까 수가 나오죠? 공포탄을 그냥 발사를 해. 20년 전에 하는데 안 먹히더라고. 그럼 수니까 수 나오고 공탄발이죠. 그죠? 근데 그냥입니까? 기울기는 반대입니까? 그래서 따라서 수탄 수렴, 공기 수렴. 그러면 기울기는 공급의 기울기가 클수록 수렴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문제부터 풀게요. 프린트 가시면은 가장 쉬운 문제가 150페이지예요. 150페이지 가시면은 자, 가기 전에 제 프린트로 한번 가보세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거미집은 가격은 그냥입니까? 수요는 즉각 반영합니까? 공급은 시차가 있죠.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이 더 적용됐죠. 자, 갑니다. 지금 150페이지 가시면 대표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너무 쉬워서 쓰러져요. 너무 쉽죠? A는, 그러니까 요 숫자가 큰 게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1점이라고 0.9 중에서 어떤 게 커요? 그러면 수렴형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 다음 B를 보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0.9죠? 0.99. 공급의 탄력성이요. 그럼 공급의 탄력성이 크니까 발산형이 되겠죠. 이게 가장 최초에 나왔던 거였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나올 수 있죠? 넘겨보세요. 페이지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A, B, C 부동산이 다음과 같을 때 시장의 모형 형태는 자 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냥입니까? 기울기는 반대였습니까? 자,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 있죠? 다 플러스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고치고 같은 건 순환형이었죠? 이렇게 맞춰보세요. 몇 번? 자, 플러스 다 고치셨나요? 팁을 드릴게요. 같은 걸 찾는 게 먼저 좋아요. 그러면 0.3, 0.3 같은 게 순환형인가요? 그럼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겠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공기 수렴. 그럼 공기가 더 클수록 수렴이죠. 그럼 얘가 수렴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얘는 수기가 더 크니까 발산형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넘겨보세요. 프린트 갑니다. 자, 그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프린트 문제가 우리가 작년에도 또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맨 마지막 문제 찾으셨습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좀 풀어드려 볼게요. 해설도 있으니까. 자, 지금 11번 보고 계십니까? 가보세요. 자, A, B 부동산에 있어서 함수 조건에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라서 정태적이었어요? 아까 동태적이었어요? 계속 움직이는 비교 과정을 설명했죠?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이다. P는 가격, QD는 수요량, 그 다음에 QS는 공급량이고 가격 변화는 수요는 즉각이고 공급은 시차를 갖죠? 찾았습니까? 그럼 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지금 B를 한번 보세요. B를 보시면은 B 있어요? 천천히 가볼게요. 자, 지금 P 이꼬로 있죠? 그럼 P 이꼬로 얼마라고 돼 있나요? 400 마이너스 EQD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P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P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지죠. 그럼 요 Q 앞에가 기울기가 돼요. 그죠? 그럼 요 수기가 그냥요 2가 돼요. 2가 되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앞에가 있으면 그냥입니까? 나눠줘야 됩니까? 나눠주는데 숫자는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럼 요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제가 2라고 했으면 여기가 수요의 기울기거든요. 그죠? 그럼 공급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비부동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요 P가 있으면 나눠준다고 했나요? 근데 숫자는 나눠라, 나누지 말아라. 나누지 말고 요것만 나누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럼 2분의 4라는 건 얼마죠? 2가 되죠. 그럼 공기가 된다는 거죠. 무슨 형일까요? 순환형이 되겠죠. 얘와 얘가 같으니까. P 앞에 있으면 돼, 안 돼? 대답 좀 해. 그럼 요게 장땡이지? 요거 기울기지? 얘 P 앞에 있지? 숫자는 나누지 마. 얘만 나눠. 그럼 2분의 4니까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B는 무슨 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환형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A 부동산만 하시면 되죠?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있죠? 대답해봐.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거 나누면 돼, 안 돼? 왜 나눠? 그냥이야, Q만 나눠. 알았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요거 나눌 필요 없죠? 3이죠? 그럼 몇 분의 몇이 되죠? 3분의 4가 돼요. 근데 미치겠는 거죠. 2분의 1과 3분의 4 중 누가 큰 게 중요한 거죠? 또지 윗대가리가 큰 게 크다. 그러니까 어떤 게 윗대가리가 크죠? 3분의 4가 큰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야 윗대가리가 큰 게 커. 왜냐면 1보다 크니까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5분의 4와 6분의 7 중에서 누가 클까요? 왜요? 윗대가리가 크니까. 그죠? 언제 이걸 다 구해가는 거야? 내 말이 틀려? 정말이야? 내가 그랬잖아. 맞추면 된다고. 그럼 2분의 1하고 3분의 4 중 누가 윗대가리가 커? 3분의 4가 크죠. 그죠? 그럼 얘가 크니까 공기가 크죠?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에요. 맞나요? 그럼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작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적중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P 앞에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얘네들이 이걸 바꾼 거예요. 그죠? 근데 원리는 같아요. 보세요. 지금 EQ에 대가 넘어가도 되죠? 대답해봐요. 넘어가도 되고 그냥입니까? 400이 넘어갔습니까? 마이너스 P가 넘어갔죠? 그냥이야 원리는 같아. 원리는 같아요. 대답해. P 앞에 있어 아무것도? 좀 즐겨. 더 좋지. 나누면 되잖아.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P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2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좀 대답 좀 해봐요. 이게 작년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까? 수요는 그냥입니까? 이 부호가 반대입니까? 반대죠. 맞나요? 그럼 얘가 밖에서 나올 수 있죠? 대답해봐. 이거 작년 나왔다니까? 그럼 4QS가 그대로일 수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100이 넘어갑니까? 그죠? 그럼 2P-100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더 쉽죠? 자, 요거 있지? 이거 얼마야? 그럼 나눠. 2분의 4니까 2가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몰라? 알았어. 이게 나왔다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요것도 그냥이야 Q로 바꿀 수 있어. QD가 넘어가지? 마지막 기회야. 나만 신났나 봐, 그냥 아주.
그럼 이게 500 마이너스 P라고 할 수 있잖아요. P 앞에 있어요? 그럼 1이죠, 1. 오케이? 맞춰야 돼. 맞춰. 또 나와, 네네.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게 바꾸면 좀 헷갈릴까 한 거지, 우리는. 근데 그냥이야 더 맞히기가 쉬워. 쉬운 게 Q가 그냥 있으니까 그냥 Q를 P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아, 나 미치겠다. 나 봐봐. P 앞에 아무것도 있어? 없어? 그럼 나눠, 안 나눠?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쉽다는 거죠. 얘기 좀 해. 알겠죠? 그죠?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일단 P가 그냥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게 Q가 좌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 그 상관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올해도 또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를 좀 분석해 볼게요. 오늘 문제를 분석해 보면, 자, 1번으로 갑니다. 분석을 해 볼게요. 지금 1번 갔어요? 1번 가시면은 가장 옳은 것만 찾으면은 4번이 정답이죠? 수용급이 그냥입니까? 둘 다 증가했습니까? 뭐는 증가해요? 양은 증가하고 각은 알 수가 없다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번의 정답은 몇 번이었죠? 자,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죠? 어떤 감소를 따라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양은 감소합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해 갔나? 자, 그 다음에 3번 아까 야매가 있지만 세팅을 시켜야 돼요. 세팅 시켜서 움직이니까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가나 중간점에서 가로 시작하는 거와 나로 시작하는 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중간점은 더해서 변동으로 올라가죠? 연습하시고요. 2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틀린 것은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은 더 잘 되죠?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고, 6번에 가시면은 수요의 가격 트러스성은 가격이 변할 때 정성적이에요? 양적인 변화예요? 정성이 맞아요? 정량이 맞아요? 정량이 맞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시면은, 자, 7번에 아까 보세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지금 탄력성이 0.5라고 돼 있죠? 거기다 가격을 곱하면 양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그럼 0.5와 10%를 곱하면 5%가 감소됐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5% 빠졌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요, 정산된데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럼 5%와 0.8을 곱하면 양이 나오는 거죠. 그럼 4% 증가했으니 1%가 빠진 거죠. 몇 번 정답? 2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아까 8번의 교차 탄력성 기억하십니까? 자, 봐봐. 날 봐봐. 아까 교재에서는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왔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아파트를 내리면 됩니까? 근데 여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찾으라는 거죠. 그럼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량이 올라간다는 거죠. 누가 내려가죠? 오피스텔이 내려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오피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오피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늘어났죠? 무슨 재라고 보십니까? 대체재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떤 걸 내리고 어떤 걸 올려야 돼요?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내리고 아파트의 임차 수요를 올려서 0.5를 맞춰내시는 거죠. 몇 번 정답? 4번. 그런가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 완전 비 있나요? 그럼 밑으로 찍죠. 짧아요. 그냥 밑으로 찍어. 뭐가 불변이야? 가격이 변하지 않게 양이 변하지 않죠.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더덜 시리즈가 쉬워요? 완전히 쉬워요? 완전 쉽죠. 한쪽이 불변이니까. 물론 둘 다 어렵겠지만. 알겠습니까? 완전은 그냥 한쪽이 불변이야. 그걸 찾아내는 거죠. 오케이? 한번 훑어드리니까 괜찮죠? 4번. 그 다음에, 자, 10번은 쉬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경제지수들이 모두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갈게. 지금, 자, 여러분 봐봐. 지금 그냥 있어요. 요거 P로 돼 있어요. 그러면 P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요게 2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대답해봐요. 근데 그냥입니까? 이걸 또 바꿔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낼까요?
EQD를 400 마이너스 P로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요? 이거 더 쉽죠? 더 어려워? 알았어. 숫자가 없잖아. 그럼 그냥 이가 기울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죠? 그냥입니까? 나눠줘야 됩니까? 숫자는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2분의 4가 되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바꿔 나올 수 있겠죠? 그냥야 4QS가 먼저 나와. 100 마이너스 2P가,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2P가 이게 넘어가죠? 그러면 2P 마이너스 100이 되니까 얘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요 2 있죠? 화이팅. 어떻게 해야 되니? 나눠야 되죠. 감사합니다. 그럼 2가 되는 거죠. 무조건 뜹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병용했더라도 P 앞에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게 키포인트죠. 그런가요? 숫자는 나누지 마. 나누지 말고 그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로 가시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처음에 어렵게 나와서 그렇지 조금 풀면은 굉장히 여기 쉬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해설은 그냥 보지 마세요. 해설은 제가 좀 어렵게 냈어요. 뭐 기울기에 대한 이론을 냈는데 이론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조금 앞에만 이제 다음에 어느 걸 할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교재로 가시면은 일단 제가 나중에 또 프린트를 제가 다음에 드리면 또 괜찮겠어요? 그래서 15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일단 예고편 좀 때릴게요. 152페이지 가시면은 152페이지 가시면 우리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나오냐면 페이지 154페이지가 나와요. 154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체크하셨죠? 그래서 갈게요. 국지성이 나오면 부동성을 찍으셔야 돼요.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쉬워요? 곤란해요? 그러면 장기적 가격 왜곡, 단기적 가격 왜곡. 단기적이죠. 아까 거미집 기억하십니까? 단기적 가격 왜곡. 그 다음에 따라서 공개, 비공개. 비공개죠. 그럼 우리가 비동질에서 그렇죠? 개별성 때문에. 그럼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한번. 거래가 공적이야, 사적이야? 그럼 정보 수집 비용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법적 제한이 가다하죠? 자금의 유용성과 매매 기간이죠. 그 다음에 그거 알아요? 자고가 정량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자고가 정량은 특성이야? 기능이야? 근데 자고가 정량이 자가 뭐야? 자원 배분이죠. 고환 기능이 아니라 교환 기능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격 창조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정보 제공, 양질의 조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갖고 다음 시간에 그 특성하고 기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다르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미끼를 하나 건져야겠죠? 그래서 164페이지로 가시면 야매를 원하세요? 강의가 좀 괜찮으세요? 그럼 전도 좀 해. 전도.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수강생이 더 온다고 내가 돈 버는 건 아니야. 근데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좀 풀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164페이지를 내가 30초 동안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거기다 적어. 30초에 푼다. 근데 다행히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좀 그렇던데 이게 따보세요. 차 안에서 땡긴다. 그런 게 있거든요. 다음 주 빠지시면 안 돼. 후회할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 그냥 30초는 풀어. 근데 개인마다 틀려. 30초 걸리는 사람이 있고 40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터뜨립니다. 아시겠죠? 점도 좀 하세요. 다음 시간에 볼 거야. 한 명씩 데리고 와야 돼. 알겠죠? 그죠? 내가 많아야지 좀 이론이 많아야지 강의하잖아. 오케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